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7일이죠. 네, 3월 27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오늘까지는 좀 상승을 만들어 봤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매우 많이 쏟아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오늘 그래도 그죠? 주식을 좀 파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도 이제 어제 조금 매도하고 오늘 또 콜 어제 다시 좀 오후에 사서 넘어왔던 콜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조금 더 비중을 더 줄였고 주식도 비중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풋을 좀 사고 인버스도 사고 오늘 그래서 풋은 하루 3번 4번 이상의 단타를 치면서 또 단타 수익까지 좀 챙겨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익 난 만큼 물량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폭락장에 100배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 자, 미국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대규모 자금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해도 외국인들도 손실 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런 대비를 해 놓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빌 에크만 퍼싱스퀘어 캐피탈 운영 대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332억 원 정도의 돈으로 이번에 3조 2천억의 수익을 걷어낸 거죠. 자, 뭐 100배 정도의 수익을 걷어냈습니다. 어쨌든 그쵸? 이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병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이런 식의 해지를 걸어놓기 때문에 순수하게 손실이 큰 건 주로 개인들만 위주로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식 매수에 다시 나선다 하는 그죠? 주식시장을 다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의 내용이지만 솔직히 이 사람들이 자기 전략을 그대로 노출하겠습니까? 제대로 노출을 안 하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주식을 실제로 뭐 샀겠죠. 300억 가지고 3조 원을 벌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손실난 것들이 뭐든 비중을 더 늘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 그에 따른 또 해지도 또 걸어놓습니다. 또 만약에 더 떨어져도 또다시 그만큼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법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최소한 보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뭐 트럼프 그리고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든 뭘 하든 뭐 한다고 해요.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까 혹은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를 좀 단기적으로 없앤다거나 낮춘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장벽이 생긴 마당인데 관세까지 지금 이렇게 높으니까 문제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써놓을 카드가 없으면 이제 관세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 미국이 하웨이에 대한 2차 공세, 반도체 제조 장비 칩 공급 제한 지금 요거 이제 트럼프가 승인을 하면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거를 예단하지는 맙시다. 그런데 미국은 늘 중국과 무언가가 협상이나 협의를 하기 위해서 꼭 먼저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압박을 가해놓고 너네 이렇지 않으면 언제 관세를 매겨버리겠어 아니면 심지어 관세를 먹여놓고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뭔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의 원인 제공을 중국 쪽에서는 미군이 살포한 거다 이렇게 막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막 일부러 쓰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 거에서는 서로 기분이 지금 상해 있는 부분들은 맞기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버리겠어 하는 약간 협박을 하면서 뭔가가 관세를 서로 간에 낮추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관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낮춰진다라면 다음 주 일단 주말 동안 시장은 또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만도 하겠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는데 그것이 또 아니고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온다라면 또 급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즉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피보나치 수열 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위에 고점 대비해서 반등이 38.2% 정도가 반등이 딱 나온 상태예요. 물론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61.8%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될 가장 기본 단위의 반등은 나오기는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이런 하락 자체도 뭐 이렇게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저도 하락을 예측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반등이 얼마큼 또 있을지는 몰라요. 예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다만 이제 어차피 실시간이죠. 예, 인생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일본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이 핵심 소재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은 무역 전쟁 이렇게 싸우면서 뭐 좀 그랬었다고 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버릴 경우에 그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를 잠깐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또 공급망이 또 하나가 또 툭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풀어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이라는 게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후폭풍은 있기 마련이에요. 자, 최악의 실업 대란 확진자가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업자가 일주일 새 300만 명, 그 전주에 28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00만 명이 넘게 지금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실업급여를 높여준다 어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혹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오히려 실업자를 더 양산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기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점점 아직도 13,000명, 13,700명까지 미국의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서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해결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유럽도 아직은 정점을 완전히 찍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피크를 찍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피크 찍고 내려오는 왔잖아요. 내려는 왔는데 그래도 종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히 돌아다니면서 돈 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우울증도 오고 조금 이제 다시 외출을 한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뻥 뚫린 완전히 큰 공원 있잖아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을 만한 뭐 그런 데 정도는 바람 쐬러 한번 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점점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또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런 장기 실업자들 뭐 이런 부분에선 장기 침체까지도 걱정을 해야 될 수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지금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1분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 1분기가 이제 마무리 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는 이제 이미 망가졌는데
지금 2분기까지 뭐 이렇게 또 망가지는 상황들이 좀 장기화돼 버린다면,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 상황을 좀 놓고 또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피크 찍고 그다음 어느 정도 좀 진정될 때까지. 근데 아직 해결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걱정되는 건지 일본도 어쨌든 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 상황들까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뭐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도 비중을 계속 줄여서 파는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렸는데, 의견 드렸는데, 아마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단계가 되지 않으셨을까. 주식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닥에서 털었다 그런 건 진짜 잘못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정답은 없겠지만 여기서 다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털어갖고 전량 손절 쳐가지고 뭐를 딴 거를 새로 들어가갖고 수익 났다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왔어요. 마지막 어제 오늘이 제일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부터 주식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손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줄여서 그 현금 가지고 도로 한번 내려온다면 전저점 근처 정도 내려오면 또 그때 사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이렇게 큰 역사적으로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 처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하락에서 반등이 바로 이렇게 V자로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앞으로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은 나중에 결국에 후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돈을 찍어대고 뭐 뿌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2011년도 여기서 정말 큰 상승을 하던 시장이 찬물을 끼얹었던 그런 상황이 이때 한번 발생을 했었죠. 오바마 시절에.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신용등급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쪽에서의 장기화가 되면 재정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실제로 이제 도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근본적 해결, 자주 반복드리지만 근본적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보험을 들어놓자. 인버스든 푸시든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 접근하려면 난 근데 보험금이야. 소액으로 나 100만원 정도 소액으로 해볼래 하신다라면 푸시 맞을 것이고, 주식 한 종목 사듯이 사겠어 라고 한다면 인버스 같은 상품이 맞겠죠. ETF 초보자일수록. 그래서 꼭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1800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간다라면 저희는 상방 포지션은 거의 다 정리가 돼버릴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방 포지션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큰 물량을 아예 떡하니 안고 가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제 주로 단타를 수익을 내면서 그렇게 모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실시간 대응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바라보는 뷰가 이 정도다 라는 거 정도 좀 생각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이제 맞이하고 있지만 주말 동안에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변곡 자리에는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여기서 어차피 내가 풋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사놨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손실나 있는 주식들이나 어쨌든 갖고 있는 주식들이 더 올라가니까 계좌 상황은 좀 괜찮아요. 그 풋 손실 나봤자 얼마 안 되고, 그러나 만에 하나 여기서 폭락이 들어와 버리면 이 풋 100만원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정도의 수익까지도 금방 만들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내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조금이라도 더 취해야 내가 멘붕이 와서 엉뚱한 행동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주말 부디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다음 주도 꼭 승리하시고 큰 부자 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